네, 검찰이 오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공소장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범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자,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판단? 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이 정범이다. 네.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주범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혐의를 보면 당시 4, 5월, 그러니까 2008년 4, 5월 혐의와 2010년 7, 8월 두 개의 혐의가 있는데요. 액수는 이제 총 4억이고요. 예. 그런데 그 두 혐의 모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또 요구해서 김백준 그 기획관이 그걸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진술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결국은 김백준 기획관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범이 되는 거고 주범은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게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현재 공소 사실로 보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주범이라고까지 명시했으니까 이제 기소는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고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직접 수사를 하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악한 수사 또 필요하면 재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물론 현재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기소 상태고 확정된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뇌물수수 통상의 경우에 뇌물수수를 수수하거나 또 줬던 사람들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백준 기획관이 거짓으로 진술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에 기해서 이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요구했다라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사실로 받쳐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공소장을 직접 볼 수 없는 그 입장에서 보도에 의존해서밖에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술이 김희중 전 그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달러를 방미 직전에 김윤옥 여사측에 전달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지금 관련 보도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이건 공소장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일단은 오늘 이제 공소장을 김백준 그 기획관에 대한 공소장이니까요. 관련돼서 다른 또 김혜중 전 부속실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사건이 나오거나 또 기소될 때 추가로 되고 오늘은 이제 주로 또 김백준 전 기획관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10만 달러에 뭐 김백준 전 기획관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 또 중 하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이 그 비서실에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고 측근 인사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편으로는 평창 초청장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 주범으로 전직 대통령 망신을 주고 있는데 이거 어르고 뺨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롱당하면서 평창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불참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백준 기획관의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될 겁니다. 그래서 이른 이제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를 해야만이 공소 사실이 특정이 되는 거여서요.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철저하게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적법함이란 말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 기소의 시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불구하고
구속 기간에 만료 전에 기소하고 또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정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미 당시 청와대에서 그 초청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에는 그러니까 참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고 또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게 영포 빌딩 지하 2층에 대한 압수수색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편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편법이라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편법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편법이라 그러면 기존에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 현재 이 기록물에 대해서도 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거나 또 염려를 해서 다스 수사에 대한 영장과 별도의 영장을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여부로 압수수색을 발부받아가지고 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편법 내지는 위법의 소지가 전혀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하고 가까운 조혜진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지금 지하 2층 창고에서 다스 BBK 관련 문건도 다수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이게 그 당시 이명박 청와대 쪽에서 친인척 관리를 하다가 작성한 파일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묻어서 나왔을 가능성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조혜진 전 의원은. 의원님 민정수석을 지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렇게 묻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설령 이제 그런 서류를 보관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다스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법의 취지가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임기가 끝나거나 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사유, 고등법원의 영장이라든지 또 국회에서 또 가중된 동의 이런 절차에 의해서만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게 해놓은 이유가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열람도 제한이 될 뿐만 아니고 보존이 목적인데 이와 같이 그냥 다스라는 창고에 갖다 놓고 이게 이삿짐에 묻어왔다 또는 이렇게 보관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는 게 2008년인가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청와대 서버 이거를 가져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문제 삼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지금 그 영포 빌딩에 청와대 문건이 17박스나 보관되어 있는 사건 이걸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사안 자체가 정말 틀리고요. 그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몰름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나오고 있는 대통령 기록법 위반의 혐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이 민간 예산이 다스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왜 있냐? 그건 아예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 무슨 이삿짐은 묻어갔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고요.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의 취지가 전직 대통령은 편하게 기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용 회선이 이렇게 설치가 안 돼서 못 보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은 그대로 이관을 해서 보존하고 다만 전용 회선이 깔아질 동안은 사본으로 봉화해서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져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 당시에도 저희들은 무리하다. 왜 대통령 기록물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하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사실 검찰도 그 이후에 불기소 처분해서 흐지부지 이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 관해서 이전의 사건을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고소고발을 하라고 했다. 라고 해서 고발을 했다고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이게 사본을 가져간다고 이명박 그 정권 쪽에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하고 가져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용 예산을 어떻게 한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끝나고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
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날짜가 굉장히 촉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전용회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건을 가져왔던 것을 이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이게 무슨 대통령 기록법의 취지에 어긋나냐라고 했는데 당시에 무리하게 그것을 고소 고발을 해서 아주 의아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까지 다 했는데도 그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기록원 쪽에서 고소 고발까지 하라고 청와대에서 요구를 했다면 단순히 이것이 당시 시스템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 저의를 갖고 일부러 정치적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이번에 그 정치적 공격을 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 형사적인 문제도 하라는 것이 혐의가 있어서 저는 추가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을 그때 이해했던 것을 이제 와서 확인한 결과로는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던 이명박 그 청와대가 오히려 이제 그 자신들이 퇴임할 때는 17박스를 가지고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보관한 것. 이 행위의 어떤 엄중함을 오히려 더 웅변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의원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두 사안을 비교한 것 자체가 정말 몰럼치한 주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정말 사안 자체도 틀릴 뿐만이 아니고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고소고발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밝혀져서 거기에 대한 진위를 좀 더 조사도 필요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상황이 돼 있는데 정작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사적으로 또 위법하게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거나 또 우리가 은닉했다고 하니까 저들로서는 아무튼 아예 질서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 연결하면 마지막 이 점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이시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그 검찰이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 비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온 입장문도 그렇고 측근 인사가 했다는 말도 모욕을 주려고 한다. 내지 망신을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검찰이 수사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이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거나 또는 이제 정치복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당시 논두렁식이나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피해 사실을 공표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모욕을 주냐 했는데 근래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국정원의 간부가 검찰 간부에 찾아가서 시계로 인해서 대통령 모욕을 줘라라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장들을 제대로 했던 것이 현재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부당하고 그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확실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이 정치적인 보복 행위고 망신주기다라고 한다면 좀 더 분명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다스 창고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보고 당시 이것이 이삿짐센터에 묻어오거나 아니면 이는 모욕주기에 일하도록 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 함께했고요. 기획관이 거짓으로 진술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에 기해서 이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요구했다라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사실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공소장을 직접 볼 수 없는 그 입장에서 보도에 의존해서밖에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술이 김희중 전 그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달러를 방미 직전에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지금 관련 보도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이건 공소장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일단은 오늘 이제 공소장을 김백준 그 기획관에 대한 공소장이니까요. 관련돼서 다른 또 김혜중 전 부속실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사건이 나오거나 또 기소될 때 추가로 되고 오늘은 이제 주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주범이라고까지 명시했으니까 이제 기소는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고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직접 수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악한 수사 또 필요하면 재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물론 현재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기소 상태고 확정된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뇌물수수 통장의 경우에 뇌물수수를 수수하거나 또 줬던 사람들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백준 검찰이 오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공소장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범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판단? 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이 종범이다.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주범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혐의를 보면 당시 4, 5월, 그러니까 2008년 4, 5월 혐의와 2010년 7, 8월 두 개의 혐의가 있는데요. 액션이 총 4억이고요. 그런데 그 두 혐의 모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또 요구해서 김백준 그 기획관이 그걸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술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결국은 김백준 기획관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범이 되는 거고 주범은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게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현재 공소 사실로 보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백준 전 기획관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10만 달러의 뭐 김백준 전 기획관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 또 중 하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이 그 비서실에도 비슷한 입장을 해놨고 측근 인사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편으로는 평창 초청장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 주범으로 전직 대통령 망신을 주고 있는데 이거 어르고 뺨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롱당하면서 평창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불참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백준 기획관의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를 해야만이 공소 사실이 특정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철저하게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적법함이란 말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 기소